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라도 좀.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인사 담당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손성길 실장님, 이상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세 분이 저랑 이제 조금 몇 회 하셨잖아요. 방송을 해보니까 제 이 MC 능력 어떤 거 같으세요? 점수로 따지면 네네. 한 8점 정도, 10점 만점에. 오, 8점? 예. 오,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점수를? 리액션이 참 좋으시고 항상 밝으시고 네.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얼굴형입니다. 뭐 목소리도 좋으시고 근데 다만 좀 다듬어지지 않은 네. 그런 그 언행이나 행동만 좀 다듬어지고 네. 하면 저한테 좀 훈련만 받으시면 예. 충분히 10점으로 가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셨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9.9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원래 10점을 드리고 싶은데 네. 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9.9점을 드렸고 네. 언제나 좀 열심히 하는 모습. 사실은 열심히 하면서도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즐겁게 하는 모습이 사실은 제가 많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그만하죠. 저는 뭐 들을 얘기 다 들었기 때문에. 네. 그 보통 회사에 네. 취업하는 네. 그런 걸 볼 때는 그 패기와 열정에 아주 많은 그렇죠.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예. 어쨌든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직장인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얼만큼 하고 있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평가를 다들 저처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 준비했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거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는 좋은 부장인데 그래도 일은 이건 시켜야 되니까 명석 씨? 네. 명석 씨. 네, 뭐 시키실 일 있으십니까? 좀 하나만 좀 부탁할게요. 예. 얼마든지 하십시오. 마케팅. 네네. 마케팅 부서 가서 네. 그 파일이랑 또 그 이것저것 그 있잖아요. 그것 좀 갖다 주실래요? 그 파일이랑 그 이것저것. 네. 죄송하지만 그 어떤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하. 제가 아무리 좋은 부장이지만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부장님, 어? 말씀하신 파일 제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니, 네, 바로 이거예요. 너무 잘했는데요? 고맙습니다. 칭찬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다음에 시키실 일 있으면 저 불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아주 믿음이 가네요. 네. 네 엑셀 좀 하나. 과장님 원래 경상도 분이셨습니까? 몰랐나? 예. 저 근데 사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있습니다. 그니까 뭐 네네. 이 가가 네네. 엑셀로 정리해서 네네. 오늘 하라고 나한테도 오늘 안으로 네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갑자기 사투리를 쓰고 뭐야? 뭔 내용인지 알아야 내가 정리를 하지. 뭐야 이게? 인사 자료 정리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데. 그 좌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수식이 걸려서 잘 못 끌어올 거야. 무슨 소리야? 이게 일로 가야 되지 않나? 님이 이거 좀 해봤나? 이런 걸 정리해봐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 오류가 걸려서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 니 이건 냉기라. 예? 냉기라고. 저랑 믿기지 않겠지만 저랑 동갑에 같은 학교에 비슷한 토익 점수, 인턴 경험까지 같은 이 동기 왜 이렇게 저랑 다른 걸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스펙, 비슷한 스펙에 뽑아놨는데 이 친구는 뭐 바로 그냥 캐치를 해서 되게 빨리 적응을 하고 이 친구는 굉장히 느리고 뭐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런 일 많잖아요. 그렇죠? 뭐 동기가 같은 부서에 있으면 그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뭐 업무 센스라고 많이 하죠. 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뭐 공부하거나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양 지표가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뭘 볼지는 모르겠지만 인사 담당자분들은 스펙을 많이 보지 않을까. 어찌 됐든 볼 수 있는 정량적인 어떤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스펙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볼까 합니다. 네. 스펙 중에서 스펙도 보실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혹시 뭐 진짜 엄친아급의 스케일을 가진 스펙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죠, 사실. 네. 굉장히 많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뭐 그 유명한 대학, 뭐 S대나 또 대전에 있는 뭐 K대, 예. 네. 대전에 있는 K대를 이제 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분들도 당연히 많고요. 네. 사실은 더 많이 본 거는 제가 이제 미국 쪽 조금 채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그 유명한 엠모 IT 뭐 대학. 공대인데 예. 거기에 이제 학사. 근데 그 학사인데 우리나라 친구들은 또 지금 S모 그룹의 그 유명한 회장님의 이름을 딴 장학금이 있어요. 근데 그 장학금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은 또 아무나 지원을 안 하죠. 네. 근데 그 금액을 받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판단할 때는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미 그걸로 이제 스펙 싸움은 바로 그렇죠. 끝나는 겁니다. 이미 다 인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고 또 당연히 동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또 반대편에 이제 또 그 미국에 있는 또 S모 대학,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S모 대학에서 또 박사까지 한 분도 봤습니다. 오, 엄청난 스펙을 네. 보유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장품 회사에 근무할 때 네.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대학 뭐 순위 뭐 1대학, 2대학 뭐 이런 파리 일대학. 네. 아. 데 나오시고 잠깐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하시다가 미국에서 MBA를 하시고 이제 들어오신 분이신데 네. 모국어가 프랑스시고 아, 중국어 조금 하시고 영어는 당연히 잘하시고 네. 가장 못하는 게 한국어인데 저만큼 하더라고요.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네. 그때는 멀티컬처럴이라는 거를 회사에서 지향을 했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렇게 어학에 강점이 있는 분들을 좀 이력서상에서 많이 보곤 했었습니다.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네, 또 글로벌하죠. 네.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스펙이 진짜 대단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뭐 합격을 했는지, 진짜 일도 잘 했는지 이런 점들이 더 궁금하거든요. 어땠나요, 그분은? 제가 그 말씀드린 물론 저희 부서는 아니었고 네. 그 옆에 부서였는데 그 전략팀 쪽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일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일 잘한다는 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하고 또 그 정말 좀 창의적으로 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평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저한테 오히려 그쪽 부서장분께서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뽑아줘서 고맙다. 와, 그 네, 정도로? 이런 인사를 그건 받았습니다. 뿌듯하지, 네, 진짜. 정말 와,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하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은 일을 잘하려면 합격을 해야 되는데 네.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고. 그래요? 예. 물론 좋은 스펙, 어학 능력, 경험 다 좋았는데 부서하고의 적합성을 계속 이제 따지다 보니까 부서에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서였죠? 마케팅 부서였고 네. 제품을 개발하는 부서였는데 그쪽에서 필요한 어학은 영어 플러스 중국어 정도면 괜찮은데 오버 거기에다 까지 뭐 프랑스어까지 다 잘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와. 것도 물론 있었고 경험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경험이 어학 능력인데 이거를 활용하려면 앞에 뭔가 관심도나 경험이 필요했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 경험까지 거기다 덧붙이면 합격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병원까지요? 경력사원이었어요? 아니 신입사원. 신입인데? 네.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관심과 잘 이해도. 회사겠죠. 요즘은 그래서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판매 사원으로도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꼭 스펙이 이렇게 정말 좋다고 해서 그거랑 뭐 합격까지 이어지는 것도 아니군요. 뭐. 아닐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전형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력서에 대한 전형이 1차 전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자기소개서에 대한 전형인데 아. 이력서를 통과해야 자기소개서까지 넘어갈지 종합적으로 갈지 아니면 요즘 블라인드 전형처럼
이력서 전형을 안 보고 자기소개서만 볼지는 회사의 분위기와 정책에 따라서는 달라진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제 종합적으로 많이 보는데 자기소개서를 좀 더 비중 있게 많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부터 오늘 방송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 스펙과 업무 능력, 진짜 회사 생활에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면접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 능력과 스펙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확률 게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제가 뭐 교육을 듣거나 이제 찾아본 바에 의하면 학교하고 성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게 보통의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어학이나 학점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토익 기준으로 850점 이상이면 서류 전형에서 마이너스를 점수를 주는 게 더 좋다. 그래요? 라는 얘기도 하시고 보통 한 3.5 학점 기준으로 보면 3.5가 넘어가는 분들도 마이너스? 좋은 점수를 주는 것보다는 850점이나 3.5 정도가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그 정도만 따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 그 정도 이상이 되면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올리려고 하는 그거를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신 적도 있고요. 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따기 쉬운 자격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랑은 좀 상관없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따기 좀 쉬운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도 마이너스 점수를 서류 전형할 때 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는 뭐 고고익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근데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손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회사들도 당연히 있고요. 아무래도 워낙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느 장단에 맞추다기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높을수록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펙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3.5를 뽑겠습니까? 3.6을 뽑겠습니까? 3.7을 뽑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3.7을 뽑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별 차이 없다는 것이죠. 차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스펙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스펙보다는 좀 더 다른 거에 치중하지 않을까. 그런 자기소개라든가 또 이제 뒤에서 우리가 더 말하겠지만은 어떤 직무 역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어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세 분이 지금 스펙을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까봅시다. 본인의 스펙. 뭐를 깔아라. 자기 스펙 한번 까보는 시간. 이거 약간 피하시려고 약간 자꾸 멘트가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저부터 한번 까볼까요? 저부터 까보면 저는 뭐 일단 토익은 뭐 한 925점 정도. 좋다. 오픽 뭐 IH 뭐 이 정도. IH 좋아. 이 정도. 그리고 뭐 다들 있는 뭐 중국어 뭐 5급. 중국어까지. HSK 5급이 있었죠. 그리고 학점이 좀 그게 안 돼서 3.4 몇 정도. 자격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컴퓨터, 커멀? 커멀이라든지 정보 처리라든지 해외 경험. 해외 경험이 없네요. 해외 경험이랑 인턴이랑 이런 것들이 제가 부족하죠. 아무래도 저는 방송 쪽을 준비를 했다 보니까 봉사활동은 제가 또 녹음 봉사 좀 했습니다. 이런 것도 특이한 경험이네요. 네. 뭐 저는 뭐 다 깐 것 같습니다. 막내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이제 그 서울 시내 중위권 대학 그 4.5로 환산했을 때 한 3.56. 토익은 그때 당시에 토익밖에 없었으니까 835점 이렇게 나왔고 자격증 아무것도 없고 인턴 경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 학기가 다 재수강이었기 때문에 7과목 다 재수강이기 때문에 여름이에는 2점대였던 거예요. 학점이. 그럴 수 있죠. 반영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뭐 쓸 수 있는 데가 있나?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취업하셨습니까? 운이 아닐까요? 넌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지원서 제출부터 해가지고. 역시 인사를 처음부터 하게 되실 분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손성기 실장님은?
저는 더 안 좋. 지금 같으면 취업을 정말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서 학점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3 정도였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토익은 아까 말씀하신 거 저는 한 번 쳐봤고 네. 700점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에피소드처럼 그걸 가지고 면접까지 간 거죠. 면접까지 가서 이제 전공 자체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영문학을 복수 전공했는데 네. 프로그램 회사였습니다. 프로그램 회사에서 SI. 프로그램 개발을 경험해 본 게 있냐 면접 때 네. 받을 만한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생각이 많았고요. 근데 답변은 그렇게 드렸죠. 지금도 생각나는 게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랭귀지 C나 뭐 이런 자바 프로그램 랭귀지인 것처럼 저는 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같은 랭귀지로서 이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배워서 수단, 목적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하겠습니다. 탈락. 근데 어떻게 보니까 합격을 했고 합격하자마자 제가 저에 대한 커멘트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그게 주요했나요? 그렇죠. 프로그램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적극성을 통해서 뭐 인사 교육 업무를 와. 적합한 이렇게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때는 자신감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와, 대단히 역시 특이한 그때부터 특이하게. 이게 아니 이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네.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외모 부들 떨리네요 또. 혹시 외모 때문 아니었나 그게 생각을 일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원래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원샷으로 딱 잡히면 아나운서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받았어요 뭐? 네? 목소리만 들으시면 뭐 이렇게 아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제가 헛소리가 자꾸 나오네요. 욕을 하시려고 하고 부장님은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왠지. 네, 저는 약간 좀 특이하긴 합니다. 저는 사실은 토익 점수가 없고요. 토익을 보지 그래요? 못했고 이제 제가 좀 해외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다녔던 대학은 학점이 이제 뭐 어떤 몇 점 몇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100분이? 이제 패스 또는 페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과냐 아니냐 이거였는데요. 저는 꽤 많은 과목을 이제 패스 바이 디스팅티브라고 하는데요. 이제 굉장히 디스팅티브. 뛰어나게 튀어나게. 통과를 했다. 이런 것도 봐서 좀 학점은 좀 사실 좋은 편이었습니다. 한자 2급 자격증이 있어요. 항상 좀 그거를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야, 3급이 아닙니다. 2급입니다. 2급. 아니, 말씀 들어보시니까 저 스펙 괜찮은 것 같은데요? 훌륭하시죠. 훌륭하시죠. 없어요, 저희. 네, 아주 훌륭합니다. 저기 손 선배나 제가 몸담았던 그 그룹은 좀 채용을 특이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 유명한 그룹. 네.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문과라고 해도 뭐 어학이 뭐 예를 들어 70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다 동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학점이 3.0인 사람이다. 3.8이 됐든 4.5 만점에 4.5가 됐던 다 동일한 선상이에요. 서류 통과 기준이 그래 버렸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인적성 검사 보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서 면접 보고 와. 이랬기 때문에 이제 그 손 선배나 저 같은 사람도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다른 데는 좀 달랐을 수 있겠죠. 네. 2012년도였나요? 그때부터 이제 정부가 갑자기 이런 스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그런 스펙 초월 뭐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네, 시작했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느 유명 대기업의 이제 채용 담당자였으니까 저한테도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스펙 보지 말고 다른 걸 좀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NCS 이런 것도 사실은 그때부터 생겼었고요. 물론 저는 뭐 기업인 입장으로서는 절대 결사 반대를 했죠. 근데 국가에서 또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스펙을 그 기업들에서는 스펙이 좀 다가 아니라는 건 사실은 원래 알고 인지를 있었어요.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왜냐면 정말 스펙 좋은 사람들을 뽑아놨더니 보니까 이제 몇 년이 흘렀죠. 일을 의외로 못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뽑을 때는 스펙 말고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어떤 업무적 센스라든지 또는 그런 본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적인 측면 또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그런 긍정적인가 이런 어떤 그런 무형의 것들이죠. 어찌 보면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업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보다는 요새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면접들이 많잖아요. 술 면접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예, 그런 면접도 또 뭐 토론 면접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하려면 기업에서는 일단 비용이 들고요. 시간이 들고요. 아 맞아요. 또 그 면접을 하기 위해서 그 면접관들은 또 그냥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어느 정도 굉장히 그 업무 성과가 그렇죠. 높은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할 텐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투입해가지고 시간과 비용과 모든 노력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스펙을 안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펙은 진짜 점점 초월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괜히 쓸데없는 스펙을 넣었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진짜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네. 뭐 투자 상담사다. 네. 투상. 제가 2급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급사. 투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에 그쵸. 그 저기 커뮤니케이션 팀 네. 쪽으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격증을 있는 거를 내러티브 그러니까 열거식으로 네. 하나라도 더 넣어야지라는 그쵸. 생각이 넣는 수가 있어요. 고고익선과 동시에 다다익선. 그리고 그렇죠. 다다익선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그런 거죠. 음. 투상 갖고 있는데 왜 여기 지원하지? 아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군요. 공격받을 수 있죠. 어.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거 왜 땄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할 말 없어요. 네. 왜냐면 그 딴 본인도 그 어떤 그 맹목적인 그 컬렉팅을 하려고 네네. 예,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건 맞는데 그쵸, 맞죠. 그런 식으로 어떤 본질을 위해서 뭘 가져야 될까를 우선을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넣고 보자라는 이제 앞뒤가 좀 뒤바뀐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왜 갖고 있지? 라는 그쵸. 생각 들고 인턴 경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턴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대부분 이제 좋게 풀리면 이제 그 해당하는 그 채용 프로세스를 그 기업에서 밟아서 채용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이제 전제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인턴 경험을 했다는 걸 좋게 표현을 하면 사실 그래요. 우리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게 역량뿐만이 아니라 네. 조직 생활을 먼저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 회사 썼을까? 그 회사 가지. 그러네요. 왜냐하면 떨어졌기 때문이죠. 아. 예. 그거를 주워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예, 그 되는 사람은 다 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생뚱맞은 직무에 인턴을 했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 쓰는 그 지원 직무는 완전 달라. 그렇죠. 재무 인턴 했는데 영업팀 쓰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네. 다만 이 정확하게 왜 그런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네. 명확한 근거와 설득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가 있지 않은 한은 이거는 공격 대상인 거고 잘 풀면 되죠. 예. 그걸 경험해 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더라.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더라. 네. 뭐가 먼저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위험한 스펙 나열인 거죠. 예.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이상원 과장님께서 그 인턴십을 어떤 또 하나의 스펙으로 거기서 인턴십에서 본인이 했던 업적을 굉장히 본인의 스펙으로 자랑스럽게 어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턴십 했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죠. 아,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내가 이거를 굉장히 잘해서 뭐 과장님께서 뭐 고기를 사주셨다, 칭찬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턴십은 보통 어떤 그런 보조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턴십으로 해서 그게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한다면은 사실은 그 회사는 좀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본인의 인턴십에 대한 업적을 뭔가 나열하면서 그거를 나의 스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배웠는지 또는 그렇죠. 예.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그런 스펙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스펙 좋은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일을 시켰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스펙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잘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경험으로 다 체험을 하셨고 체득을 하셨고 이제 직무를 놓고 봤을 때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게 필요하냐? 다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험을 거기에서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그 인턴직 경험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회사 분위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총체적으로 놓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정보 처리,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거 사실 다 쓰거든요. 안 써도 되나요? 안 쓰는 게 낫나요? 정보 처리랑 컴퓨터 활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 직군에 들어가던 아니면 뭐 외부 개발 직군에 들어가던 기본적으로 그 OS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기반 정도는 갖춘 친구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볼 때. 그래요. 또 다른 방향으로 말하면은 그런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그런 OS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써서 나쁠 건 없는데 쓴다고 해서 좋을 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모전 같은 경우에 제가 15줄 있는 것까지 이제 쭉 봤는데요. 공모전이 15개요? 15줄. 뭐 입선부터 해서 그냥 지원, 뭐 예선 탈락까지 쭉 뭐 있을 건데 그거를 다 보기도 힘들지만 예를 들어 한두 가지라도 선정을 해서 만약에 통과가 돼서 면접되면 왜 공모전에 대한 건 아이디어, 창의성 이런 걸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많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정말 많이 창의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관심 있고 주제가 뭐였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공모전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 굳이 많이 적는다고 해서 그거를 높게 평가하고 점수를 많이 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 때 방송국 국장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많이 쓰잖아요. 좀 역임하셨구나 또? 네, 역임을 좀 했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한다. 제가 본 면접자들 중에 그 짱을 안 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분대장, 동아리 회장. 분대장이요? 뭐 분대장은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뭐 회장, 조장, 반장, 뭐 별 그 다 짱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아까 우리 그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어떤 뭐 공모전을 여러 개 나열하던, 뭐 인턴십을 나열하던, 내가 뭐 짱한 걸 나열하던 그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이 직무 관련돼서 어떤 걸 얻었고 어떤 걸 배웠고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초중고대 초중고대를 나와서 선발 때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보고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고 아침에. 스펙초를 채용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믿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자서서 날려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